어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높인 장본인 전두환 씨. 12월 12일이었죠, 어제. 총칼로 정권을 창출한 바로 그날 모임을 갖고도 내놓은 변명이 그날이 그날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먹은 음식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샥스핀 고급 요리이죠, 이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각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전두환 씨가 대화를 많이 주도를 했고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자숙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변명이다. 그 집엔 달력도 없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호화오찬이라고 하는 것 12월 12일이지만 12.12 사태와는 무관한 거다. 날짜는 우연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는 16일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골프장은 또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알츠하이머에 좋다고 해서 가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짓을 한 것도 참 볼썽사납지만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 더 듣기가 힘들군요. 관련된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각하께서 김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했어. 시작하고. 아니 왜? 맞는 말을 맞는 말씀인데. 불도장은 좀 빠르게 준비하라고. 누가?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야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각하께서 불도장. 김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했어. 시작하고. 고양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이렇게 축하 기념을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그랬지. 누구냐고 그랬잖아. 있는 거군요. 네, 이런 날짜에 뭐 와인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여러 종류를 섞어서 마시면서 예. 전두환 씨는 뭐 상당히 좀 과음하고 만취한 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는 것은 예.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어제 상당히 과음을 했습니다, 전 씨가. 그래서 예. 취해 있는 상태였고 예. 거동하는 데는 다시 한번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어제 뭐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아주 뭐 바깥으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나올 정도로 전두환 씨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뭐 건배사도 여러 번 하고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소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 뭐 기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있던데 부부 모임이었나 보죠? 네, 어제 이순자 씨도 함께 있었고 예. 부부 동반 모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각하, 영부인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네요? 뭐 자기들만의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세창, 정호영 다 본인의 부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아주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신이 마치 50 시절에 현역 대통령인 듯한 그런 위세를 떨치면서 그 자리를 아주 마치 보스처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인물들이 사실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5.18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행동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 식당은 홀이 없습니다. 100% 다 룸으로만 굉장히 고급 식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식당에서 저도 기다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품으로 밥 한 그릇에 8만 원짜리가 가장 저렴한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먹은 코스 요리 중에 샥스핀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하가 13만 원짜리. 박원석 의원, 예. 혹시 이만솔 부대표 오늘 혹시 만나보셨나요? 네, 오늘 봤습니다. 예. 당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제 저 화면을 보고 사람들이 전두환 또 저랬구나 하는 것도 놀랐지만 이번에도 이만솔 부대표네 하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있을까요? 정보가 특별히 있어서라기보다도 예. 전두환 씨를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의원이기 예. 때문에 또 전두환 씨가 이제 관내의 주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전두환 씨의 추징금 미납이나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어요. 그런 연장에서 계속 이제 전두환 씨 주변을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예, 먹고 예.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간 거죠. 그렇군요. 따라갔더니 이제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본인의 부하였던 정호영 씨, 최세창 씨 동부인 해가지고 저런 이제 오찬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현재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만 가격 이런 거보다 전두환 씨 측에서는 매월 하는 모임인데 우연히 날짜가 겹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연이라도 그 날짜는 피했어야 그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두환 씨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의 생각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저런 분이 골프도 치고 저렇게 오찬 모임도 술까지 곁들여서 주도하는 분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까지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선택적 알츠하이머죠. 필요할 때만 알츠하이머인 겁니다. 알츠하이머 누가 지금 믿지도 않습니다. 정태근 의원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12.12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병주 소장을 비롯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이제 부상당하신 분들도 그거보다 조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든 본인들의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고한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2월 12일 날은 정권 찬탈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어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은 저분들에 대해서 뭐 온갖 비난을 해봤자 과연 알아먹을까 싶은데 예. 어떻든 그나마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를 2번을 가서 광주 5월 어머니회 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12.12의 주역이고 연이어서 대통령을 했는데 한 분은 병상에 있지만 그 아들이 정말 대신 참회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부부와 그 세 아들들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 이 시점이 됐으면 저는 그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 노재현 씨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원 교수. 네. 어제 그 12.12 날짜 우연히 겹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2.12가 언제 났죠? 1979년도에 났습니다. 예.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40주년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꺾어지는 해거든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지금 어제 모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40주년이라는데 상당히 방점을 찍고 만났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 꺾어지는 해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식 표현인데 이 그때마다 꺾어지는 해마다 북한이 상당히 도발을 많이 한다 해서 꺾어지는 해의 도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지금 그러니까 이만솔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구의 의원이 취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망발을 보인 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도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최강철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포기한 것 같아요. 남이야 뭐라고 얘기하든 난 내 갈 길 가겠다. 난 골프 치고 샥슈핀 먹고 뭐 온갖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동 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계속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한 품격 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욕해도 난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상 등지기 전까지 어른 대접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뉘우쳐도 늦지 않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별로 개전의 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후한무치한 거죠.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는 운동을 거르지 않아서 증세 진행이 완만한 착한 알츠하이머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예전 기량을 그대로 발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좀 있습니까? 네. 자, 혹시 이런 경우에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전두환 씨 측은 알츠하이머 핑계 대면서 계속 법정 출석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은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재판에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은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자체가 뭐 처벌은 아니고요. 구인은 예. 이제 안 나오는 사람 나오게 하는 건데 사자 명예훼손이 보니까 이제 2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자 명예훼손 같은 걸로 아주 악의적이다.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거나 뭐 인터넷상에 계속 올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뭐 정보통신망법을 가기 때문에 처벌이 좀 무겁습니다만 이건 책으로 낸 거라서 제가 보기에 뭐 실형 선고는 잘 안 하거든요. 예. 이거 자체로 처벌은 좀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 문제 논의도 있었거든요. 2013년에 이제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문제가 이제 됐던 게 범죄수익은닉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이제 재산을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이거는 다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로 아마 수사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무슨 뭐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세 포탈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실명법 이런 것도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마 별건 아니냐, 본건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수사로 안 예. 이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후에도 이제 추징이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법도 발의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효가 이제 2020년까지 연장된 것 같은데 다음에 그 논의할 때는 단순히 시효 연장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입법 사항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윤기찬 변호사 일부에서는 저 사면 무효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소급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법은 만들지 못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공파는 지금 불출석 그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공파 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이런 사유들을 토대로 해서 그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추징은 이제 국가의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예.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뭐 은닉 이런 재산을 은닉해놨던가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로 의율할 수는 있는데 긴 기간 동안에 관계 당국이 추적을 해봤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특별히 그 해당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